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지연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벌써 2023년에 2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쉽기도 하지만 3월을 맞이하는 마음 또한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있지 않으세요? 새로운 달의 시작이기도 하고 봄을 알리는 본격적인 3월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2월은 우리들에게 봄에 대한 기다림과 한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여느 달보다 짧지만 자신의 소명을 충분히 다한 듯한 느낌? 그것이 2월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의 삶도 모든 순간이 다 화려하고 빛날 수는 없지만 드러나지 않는 수고와 삶의 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매일을 살아온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묵묵히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분들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부족함과 미흡함이 따랐겠지만 일관되게 행한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값진 것이라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셔서 본인의 삶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리가 되었거나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가 많은데 3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로써 종료되고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여전히 희망적이고 소중한 하루가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박재란의 산 너머 남촌에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아,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리 그 5월이면 보리내 음색. 남촌소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고 아, 금잔디 넓은 벌엔 호랑나비떼, 버들밭 시계천엔 총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촌소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오늘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에서는 지난 2월 14일 있었던 제3기 시민주권회의 출범식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해온 세종시는 올해 130명의 일반 시민과 전문가 그룹을 선정해서 제3기 시민주권회의를 14일 구성했어요. 세종시는 시청 연민실에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시민위원, 전문가, 시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시민주권회의 출범식을 열었는데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개 분과별 시민위원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14명이 몰리며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시민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분과별로 7에서 8명씩 총 72명이 선정 위촉되었고 이후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전문가 58명이 전문가위원으로 선임됐다고 해요. 이렇게 위촉된 3기 위원 130명은 시의원,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20명과 함께 오는 2025년 1월까지 기획조정, 시민안전, 자치행정, 문화체육, 보건복지, 경제산업, 농업축산, 미래전략, 건설교통, 환경녹지 등 총 10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해요. 이날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시정 운영 방향 및 업무 계획 설명 등에 이어 분과 임원진 선출, 시민 주권회의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최민호 시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위원 분과별 대표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4기 세종시 비전과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했어요. 최 시장은 시민주권회의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시정 자문기구로 시민과 정책 담당자를 연결하는 교두보라고 표현했어요.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시민주권회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중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중 전체 위원장을 또 다시 선출했어요. 시민주권회의의 기능과 역할, 제3기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각 분과위원장으로는 기획조정분과 이병우, 시민안전분과 손병식, 자치행정분과 이항선, 문화체육분과 송낙휴, 보건복지분과 문지현, 경제산업분과 박양근, 농업축산분과 정원희, 미래전략분과 이상건, 건설교통분과 최재왕, 환경녹지분과 김이형 등 총 10명의 분과위원장이 선출되었고 선출된 위원장이 모여 시민주권회의 대표로 이병우 기획조정 분과위원장을 뽑았어요. 이병우 위원장은 34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훌륭한 시민주권위원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서 보다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준비한 음악 들을게요.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유나의 봄이 오면 그리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봄이 오면 하얗게 핀 꽃들녘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봄 맞으러 가야지. 바구니엔 앵두와 불꽃 가득 담아 하얗고 붉은 향기 가득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 단비 마시러 봄 맞으러 가야지. 풀무덤에 새까만 앙금 모두 묻고 마음엔 한껏 꽃 피워 봄 맞으러 가야지. 봄바람 부는 흰 꽃들녘에 시름을 벗고 다정한 당신을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직접 세종시 비전에 대해 새로 위촉된 시민주권회의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했어요. 최민호 시장은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이라는 슬로건에서 국가 비전과 지역 비전은 서로 다른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 비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이지만 세종이라는 지역 비전은 자족 기능 확충, 도농 상생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국가 비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는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행정법원 설립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는 미래혁신 테스트베드 시티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 과학기술 육성, 문화예술 중심도시,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한글 문화 수도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해요. 지역 비전을 위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 자유구역, 국가 산단 및 기업 유치, 기회 발전 특구,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미디어 센터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의 경우 첨단 미래형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역사성을 살린 로컬 컨텐츠 타운, 세종형 미래 농촌 마을, 즉 6차 산업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 및 돌봄 지원,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 강화, 노인 및 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을 들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 외에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으로 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AI, 빅데이터, IoT 등 21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활성화하여서 행정 혁신을 촉진시키겠다고 하는데 각종 도시 문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및 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분석 예측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어요. 신성장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에서는 사이버 보안 분야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하는 등의 선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체육도시를 위해서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 2027년 대회 준비 전담 TF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했었는데 금강 세종시 구간 관광명소 육성 및 시민 여가 공간 조성을 말했어요. 이를 위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로 음악 분수, 수상 레포츠, 수상 공연장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관람차를 민자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이 밖에도 관광 코스 개발, 시티 투어 연계, 공연 개최 등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금강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이은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하고 금강루정 선유길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고 해요. 금강변 삼각편대, 즉 로봇, 드론, AI, 이 삼각편대의 스마트 안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은교 거점 공연 운영, 금강 청소년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최민호 시장은 2025년 세계인이 찾는 국제 금강 정원 박람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2023년 올해 세종 가든쇼, 즉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고 2025년에는 국제 금강 정원 박람회 국제 행사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많은 계획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죠. 이렇게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계획들 속에 세종 시민의 소리, 우리들의 의견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시민주권회의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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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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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문제연의 광장에서는 시청자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 등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문을 두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네요 코너에서는 지난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미술관 옆 음악당 프로그램을 다녀온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예술과 자연, 산과 숲과 바다와 꽃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자연은 지치고 슬픈 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활력을 준다는 점에서 예술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요. 자연을 만날 때 우리는 뛰어난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처럼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하는데 예술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숲과 산과 바다와 꽃은 숱한 예술가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며 그들의 손에서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다고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는 설명했어요. 다빈치, 프리드리히, 모네, 고흐 등의 그림을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음악들을 이인학 성악가, 보이텍, 짐보브스키 바이올리니스트, 허철 첼리스트,
그리고 윤서영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노래로 즐길 수 있었어요. 테너 이인학 성악가는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으며 보이텍 짐보브스키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차석이라고 해요. 첼리스트 허철은 강남대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천시향과 청주시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고요. 윤소영 피아니스트는 서울사이버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해요. 오전 11시임에도 객석을 거의 꽉 메운 청중들은 무대를 향해 귀를 기울이며 그림과 음악을 듣고 보면서 그 시간을 즐겼어요. 자연을 그리는 풍경화에서 예술가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풍경화에서 비로소 빛과 공간을 담기 때문이라고 해요. 풍경화의 탄생은 프란체스카의 예수의 세로와 같은 성경의 몇 장면을 그리는 것을 시작으로 본다고 해요. 배경이라고는 단일톤으로 메꾸는 정도이며 특별한 배경은 없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자연을 배경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르네상스를 알리는 다빈치의 그림, 수테고지 그림을 보면 마리아 앞에서 날개를 펼친 천사 가브리엘이 앉아갖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빈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학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관찰한 새의 모습을 그림에 적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던 새가 땅에 착지하면서 펼친 날개를 모으려는 듯한 느낌의 그 날개짓, 그 날개를 수테고지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진하게 사용했고 먼 곳의 풍경은 희미하게 묘사한 특징을 보면 이것이 풍경화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색상의 변화를 통해서 거리와 공간감을 깊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를 들을게요.
계속해서 한 곡 더 들어볼게요. 토스티의 4월입니다. Non senti tu nell'aria il profumo che spande primavera? Non senti tu nell'anima il suon di nuova voce lusinghiera? Non senti tu nell'aria il profumo che spande primavera? Non senti tu nell'anima il suon di nuova voce lusinghiera? E l'aprire la stagion d'amore de vieni o mia gentil su prati in fiore. Trarai fra mammole, avrai sul petto rose cilestrine e le farfalle candide t'alleggeranno intorno alle crine. Trarai fra mammole, avrai sul petto rose cilestrine e le farfalle candide t'alleggeranno intorno alle crine. E l'aprire la stagion d'amore de vieni o mia gentil su prati in fiore. 성경의 배경이나 왕이 아닌 순수한 배경으로 풍경화를 그린 화가는 독일의 알프레히트 듀러라고 해요. 그의 제자인 알트도르퍼가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풍경화, 도나우 계곡 풍경을 그렸고 이후 프리드리히가 작품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 등에서 자연을 경배하는 독일식 낭만주의를, 프랑스의 밀레가 그 유명한 작품 이삭 죽기로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풍경화는 인상파에 의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고, 인상파는 모네의 작품 인상 해돋이와 같이 햇빛이 비칠 때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물의 모습을 포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풍경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화가인 고흐는 남프랑스 아르에서 30일 동안 14점의 과수원 그림을 그릴 정도로 밝은 분위기의 풍경화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모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는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 소년 시절을 영국 해협의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화가 외젠부댕을 만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연광 묘사에 대한 기초적인 화법을 배웠다고 해요. 또한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풍경화가 요한 바를톨드 용킨트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공기 중의 빛을 포착해내는 기법을 익혔다고 하네요. 훗날 모네는 용킨트를 가리켜 자신이 예술가의 눈을 키우도록 가르침을 베풀어준 진정한 거장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모네는 1859년 19세 때 파리로 가서 아카데미 슈이스에서 까미유 피사로와 만나 1867년 그의 뮤즈이며 애인이었던 까미유가 첫 아들 장을 낳았고 1869년 르누아르와 함께 파리에서 가까운 센 강변의 라 그루니에르에서 함께 작업했다고 해요. 1870년 모네는 까미유와 결혼했으며 이어 발발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이주해서 윌리엄 터너, 존 커스터블 등의 영국 화가의 작품을 접했는데 그것은 명쾌한 색채 표현이란 점에서 커다란 기술적 향상을 그에게 가져주었다고 해요. 1871년 프랑스로 돌아와 파리 근교의 아르장테유에 집을 마련했어요. 1873년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으로 이루어진 무명예술가 협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훗날 인상주의의 모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1874년 첫 번째 그룹전을 열어서 인상, 해돋이를 출품했는데 이 전시를 관람한 비평가 루이 르로이는 모네의 인상 해돋이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담아 처음으로 인상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파란 이름이 모네를 중심으로 한 화가 집단에 붙여졌고 모네는 이후 1886년까지 모두 8회 동안 이어진 인상파 전시에서 5회에 걸쳐 여러 작품을 출품하여 인상파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굳혔다고 해요. 모네는 1876년 미술품 수집가인 에르네스트 우셰데와 함께 그의 아내 앨리스를 만나 작품을 의뢰받았고 2년 뒤에 후원자인 우셰데가 경기 불황으로 파산하고 빌기에로 잠적해버리자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그의 아내 앨리스는 6자녀를 데리고 모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듬해 모네의 아내가 사망했고 앨리스와 모네는 연인이 되어서 1883년 노르망디 지방의 지베르니로 이사해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고 두 사람은 1892년 에르네스트가 사망하자 재혼했다고 해요. 음악 한 곡 들을게요. 멘데스 존의 봄 노래입니다.
다음은 고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화가인데 고흐가 화가가 된 방법은 순전히 자신이 존경하던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그거를 모사하면서 기교를 익혀나가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런 방식은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그 발전 속도가 느려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덕분에 고흐는 독특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고흐가 처음부터 파리로 가서 인상파 조르를 접했다면 자신의 개성이 사라졌을 수도 있었는데 고흐가 일관적으로 자기 작품에 대해 자신의 정념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의 화두로 삼아서 그는 개성 있는 화풍을 획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고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화가는 바로 밀레였다고 하네요. 고흐의 밀레에 대한 존경은 대단해서 밀레 사부라고 부를 정도였고 밀레의 그림을 모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밀레의 스타일을 고흐가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밀레는 고흐에게 고흐 그림의 중요한 소재인 자연, 그리고 자연 속의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는 것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고흐는 파리에 와서야 인상주의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비록 인상주의 스타일에 유보적이긴 했으나 그 영향을 받아들여 파리 이후로 고흐는 인상주의의 중요한 특징인 그 색채의 활용에 능했고 쉐라와 들라크루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쉐라에게는 접모법의 영향을 받아 붓터치가 점 모양을 띠는 양상으로 나아갔고 들라크루아에게서는 대담한 색채의 활용이라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흐의 그림은 프랑스의 남부 프로방스의 한 지역인 아르레 와서 꽃을 피운다고 해요. 꽃피는 복숭아 나무를 시작해서 그동안의 거칠고 어두웠던 화풍은 밝고 생명과 소망을 드러내는 노란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흐가 평생 그린 800여 점의 그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림 200여 점이 아르레에서 그렸다는 거예요. 밤의 카페 테라스, 론강 위의 빛나는 별들 이런 작품들은 세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소망의 색깔, 노란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베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며 가곡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가곡들을 작곡했던 슈베르트는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계보를 잇는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악가죠. 그런데 그의 생애는 매우 가난하고 고달팠다고 해요. 그는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살롱에서 50명 내지 100여 명이 모인 소규모의 공연을 하곤 했는데 주로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의 작품들을 감상했다고 해요. 친구들과 연주 모임인 슈베르티아데를 조직해서 활동한 것이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던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그와 친했고 서로를 아꼈으며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 친구들이 빈 시립공원에 있는 슈베르트 기념상을 세웠는데 160cm도 안 되고 병약한 슈베르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당한 모습으로 동상을 세웠다고 해요. 31세에 사망한 슈베르트는 생전에 998곡을 작곡했는데 600여 곡의 가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곡의 왕인 거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좀 마음이 아팠어요. 불과 죽기 1년 전에 피아노를 구입할 정도로 참으로 가난했던 슈베르트는 그렇게 피아노 없이도 수많은 곡을 작곡한 천재 음악가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기리는 거는 역시 그의 음악을 통해서겠죠. 오늘 문제원의 광장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인학 교수가 그의 제자와 함께 부른 노래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서울시립대학 작곡전공 김샤론이 만든 곡 서울이 품은 그대라는 노래를 제자인 오 에스더와 함께 부른 노래인데요. 2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기꺼이 이인학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시는 것이 저한테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공연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노래를 듣게 되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오 에스더와 이인학 교수가 함께 부릅니다. 서울이 품은 그대.
문제연의 광장에서는 제가 직접 다녀오거나 참여했던 행사들은 가능한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제3기 시민주권회의 출범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요. 2월 마지막 수요일이었던 지난 22일 미술관 옆 음악당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음악과 그림을 잘 몰라도 세종예술의 전당에 있었던 시간만은 참 좋았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예술가들은 얼마나 많은 열정과 수고를 가졌을까 제가 감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재능과 표현을 느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최선을 새겨보게 되었어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할 때는 열과 성을 다해야지만 자신과 타인을 만족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어요. 모든 일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보려고 해요. 그것이 진정일 것 같아서요. 2월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한 문제연의 광장에서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게를 잊지 말라는 것 너의 발돋움이 시대의 도약이 되고 내가 푸는 빛이 시대의 등불이 된다.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는 별들처럼 세상을 가슴에 한가득 끌어안고 어두운 밤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는 별들처럼 세상을 가슴에 한가득 끌어안고 어두운 밤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소리 부르네 시대를 이끌리라. 오래도록 기억될 그대의 여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길